이제 확률 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확률 단원은 크게 확률의 뜻과 활용,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확률의 뜻과 활용은 되게 간단해요. 뭐 특별한 건 없고, 뭐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관찰하고 싶은 사건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몇일까요? 2분의 1이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거는 확률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뭔가 내리지 않고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짝수의 눈 나오는 거 2분의 1 이렇게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 2분의 1이 사실 어떻게 나왔던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 주사위가 6개였던 거고 그중에 짝수가 3개였기 때문에 6분의 3이어서 2분의 1이었다는 걸 아마 자연스럽게 생각해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동전이 있어요.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이것도 2분의 1이죠. 왜? 전체 두 가지 경우 중에 앞면 한 가지, 뒷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앞면이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2분의 1로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률은 우리가 특별하게 자세히 파고들고 공부하지 않아도 대략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연산을 하고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연산을 하는 과정이 이 확률의 뜻과 활용이고, 이 두 번째 나오는 조건부 확률은요, 조금 특별한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어떤 조건이 딸려 있을 때 어떤 조건이 제시되어 있을 때 그때 확률을 구하는 그러한 카테고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수업 들어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률의 뜻과 활용이 무엇인지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용어가 뭐냐면 시행과 사건이라는 건데 첫 번째 보면 시행은 주사위와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어떤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걸 관찰할 거예요. 그럼 주사위를 어쨌든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사위가 던져지는 그 자체가 우리 시행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확률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동전이 어쨌든 던져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랜덤인데 우리 그 행위 자체를 시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주사위 던지는 게 시행이 10번이다. 그러면 주사위 10번 던지는 행위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표본 공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모든 결과의 집합. 한마디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 이거를 그냥 전체 경우라고 받아들이기가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표본 공간은 전체 경우라고 받아들이시면 좀 편해요. 근데 여기서 집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체 경우를 집합으로 표현하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지면 전체 경우는 1, 2, 3, 4, 5, 6이라는 눈이 나올 수 있죠. 그럼 그걸 우리가 이제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존재할 수 있는 표본 공간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우리 그것을 이렇게 중괄호 있죠? 집합 표현은 중괄호로 우리가 나타내니까 중괄호를 열고 1, 2, 3, 4, 5, 6 이렇게 닫아주면 아,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집합이 그 사건에 대한 표본 공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지금 집합이라고 표현하죠. 아, 그리고 그 집합 안에 들어가는 하나하나 경우들 있죠. 주사위를 던지면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즉, 원소 하나하나들이 어떤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건은 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사위를 던진 거에 대한 표본 공간이 이렇게 1, 2, 3, 4, 5, 6이라고 표현해 보면 내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예를 들어 A라고 할게요.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 4, 6이 있죠.
그러면 2, 4, 6이라는 건 제가 2, 4, 6이라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당연히 이것은 전체 경우의 수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전체 경우 안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이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방금 주사위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이라는 집합이었어요. 여기서 근원 사건은 1만 있거나 2만 있는 집합, 3만 있는 집합. 즉, 각각 사건의 모든 결과를 원소 하나짜리 집합으로 표현한 것들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 4, 5, 6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근한 사건은 6개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 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면 이것은 표본 공간과 같대요. 표본 공간이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전 사건은 그냥 전체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구나. 즉, 표본 공간과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공사건은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경우의 수들을 모두 집합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계속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공사건이라는 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면 이건 집합으로 표현할 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인 거예요. 따라서 그때는 어떻게 나타낸다? 공집합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보기 위해서요. 지금 이 밑에 설명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페이지 70페이지 같이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표본 공간 S는 여기 표본 공간은요. 이제 우리가 S라는 샘플 스페이스 첫 글자인 S로 나타내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라는 것이고 이 안에서 얘는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한대요. 그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어, 어, 눈이 나오는 사건을 당연히 얘는 1, 3, 5가 되겠죠. 얘를 만약에 내가 A라고 한다면 얘는 1, 3, 5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집합을 표현했으면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표본 공간은 S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요. 자, 이거를 이쪽에다 좀 적어볼게요. 어,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디에 해볼까? 우리가 여기서 표본 공간은 S라고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예, S라고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S 내가 그려가지고 방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A가 135라는 원소를 가지는 사건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6초가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6을 초과하는 눈이 주사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 3, 5 있고 나머지 2, 4, 6도 적어 볼게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건 C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라고 하면 2, 4, 6이라는 집합을 뭐 C라고 다시 묶어 줄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배반 사건과 여사건. 지금 배반 사건과 여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바라볼게요. 우리가 지금 표본 공간 전체 경우의 수 S에서 두 사건 A, B가 있대요. 근데 첫 번째 합사건이란 우리 합의 법칙 기억나시나요? 합의 법칙이 뭐였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의 수가 뭐 뭐라고 할까요?
A라는 경우, 그게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그리고 B라는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라고 하면 A와 B, 즉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각각 M 플러스 N 이렇게 구했었어요. 물론 이때는 A 또는 B에서 A와 B가 절대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각각의 경우를 더했었고, 이때는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 법칙을 사용했는데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기서도 A 또는 B라는 사건을 우리가 합쳐서 A 합집합 B의 기호로 씁니다. A 합집합 B. 자,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A 합 B라고 쓰면서,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합의 법칙을 이용할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있으면 그걸 다시 한번 빼주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A 교집합 B라고 표현을 해요. A 교집합 B.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제가 만약에 A 또는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A가 일어나는 경우,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거의 수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하나 빼줘야 이것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집합기호로 표현해 보면 A 또는 B는 A 합집합 B고요. 그러면 A의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원소의 개수. B의 경우의 수는 뭐예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방금 우리가 곱사건으로 표현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NA 교 B가 된다는 거고, 즉 NA 합 B는,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어차피 우리 경우의 수는 여기서 사건의 집합 표현으로 하니까 원소의 개수로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 합집합 B의 원소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집합 표현에서 배웠었잖아요. 그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연산 법칙, 거기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대요.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A와 B의 곱사건이 없다라는 거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두 집합에 겹치는 그 원소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두 사건의 관계를 우리가 A와 B는 배반 사건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이 배반이면 둘이 겹치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사건. 여사건은 여집합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집합은 뭐예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여집합은 이것 빼고, 예를 들어 A의 여사건은 이것 빼고 전부 다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전체 집합이 있다라고 한다면 집합 S가 있다고 해볼게. 그리고 A가 있다고 하면 A의 여사건은 A의 A를 제외한 전부, A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잖아. 여사건도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어 제가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걸 A라고 할게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은 짝수의 눈이 나오지 않는 사건인 거죠. 그럼 당연히 1, 3, 5가 포함되어 있는 집합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까요? 이런 식으로 여사건을 우리가 여집합에서 여집합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A가 있으면 그거의 기호로 A 여집합으로 표시합니다. 그럼 이들은 당연히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겠죠. 따라서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래서 반드시 여사건 관계에 있는 집합은요, 서로 배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이 보이시죠? 벤 다이어그램이 보이시죠? 이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한번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합사건이라는 건 A와 B의 합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A와 B의 합, 우리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합사건의 영역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A와 B의 곱사건은요, A와 B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이 A 교집합 B이자 A와 B의 곱사건,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두 사건이 배반 관계에 있다면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는 서로 겹치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A와 B의 집합 관계가 표현될 수 있고요. 내가 여사건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면 예를 들어 A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나머지 원소들을 모아놓은 것을 A 여사건의 원소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배반 사건과 여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필수 예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에서 뵐게요.